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잠깐만요. 자, 시간, 예. 지금까지. 다시 넣어드리세요. 다시. 예,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방어하는 논리라고 할까요? 그게 이른바 사심제였습니다. 최근에 들고 나온 게 이제 위헌 얘기가 이제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동안 위헌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어떤 논리라고 발견해 내신 것 같아요. 근데 헌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처장 같은 분도 사법권이라는 것이 사법작용을 하는 권리를 사법권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어떤 재판의 행위가 사법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헌법작용,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권력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 침해했다 선언해 주는 것,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라도 사법작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 건 다 인정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헌법에서도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이렇게 규정을 병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헌법재판소라고 하고 있어요. 재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왜 법원과 동등하게 놔뒀을까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의 의미는 사법권에 속하는 그 사법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에서부터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궤변이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궤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소원 얘기가 나온 게 어떤 계기입니까? 지금까지 법원에 대해서 존중해왔던 것. 그런데 법원 판사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판사들도 다른 저희가 서 재판을 그르칠 수 있구나. 이런 걸 명백하게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우리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재판이라는 공권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자들이 재판에 대해서는 좀 놔둬보고 이렇게 하던 것은 어느 정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원도 똑같이 오류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다른 재판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봤고, 그러면 제도를 설계할 때 왜 판사들만 무오류의 집단이고 판사들만 착하고 판사들만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판사들도 잘못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재판이라는 가장 큰 공권력,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공권력에 대해서도 견제와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재판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사심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 위헌론이라고 하는 그 위헌론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다라는 이야기는 법원이 오래전부터 이 재판소원에 대한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부분의 논리로서 위헌론을 주장을 했지만 학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수용하는 견해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